저는 쉽게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이서윤이 수갑을 찬 채 소리쳤다. 판사는 법정 전체 앞에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럼 난 교황이다. 그는 조롱했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모든 좌석은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를 끈 기자들은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감의 웅성거림은 웅장한 건물 벽을 진동시켰다.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그런 사건 중 하나였다. 젊은 여성이 전문 번역가 행세를 하며 다국적 기업들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서윤은 수갑이 움직임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녀의 상황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위험을 발산했다. 법정 경위 이강석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모두 일어서세요. 법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라고 외치자 웅성거림이 멈췄다. 판사 정동호가 서류 더미를 들고 연문으로 들어올 때 모두가 일어섰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완벽하게 빗어넘긴 은발을 가졌고 수십 년의 사법 권력만이 얼굴에 새길 수 있는 표정, 즉 지루함, 우월감, 그리고 가끔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앉으세요. 정판사는 명령하며 서류를 책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떨어뜨려 참석자 몇몇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시선은 그 방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오만함으로 방을 훑었다. 이서윤은 국선 변호사 박지혜의 옆에 서서 두 명의 법정 경위 사이에 서 있었다. 박지혜는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적은 예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짙은 다크서클과 손의 미세한 떨림은 과부하된 국선 변호사들의 특징인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수면 부족을 드러냈다. 법원석이 최민준이 사건 번호 73J2024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이서윤 피고인, 혐의는 기업 사기, 전문직 신분 도용, 가중 사기입니다. If you aren't showing to that they find fortune, $5 connection parter and minus the building. 집단적인 웅성거림이 병적인 호기심의 파도처럼 법정으로 되돌아왔다. 이서윤은 증거가 제시되기도 전에 수백 쌍의 눈이 그녀의 등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그것을 느껴왔다. 그녀의 출신, 그녀의 말투, 그녀의 외모 때문에 이미 그녀의 전체 이야기를 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의 시선 말이다. 검사 김태영은 마치 드라마 주인공인 양넥타이를 매만지며 연극적인 움직임으로 일어섰다. 그는 날카로운 얼굴을 가진 마른 남자였고 그가 울려 퍼지는 어떤 방에서든 사회적 계층을 즉시 설정하는 상류층 말투로 말했다. 재판장님, 김 검사가 법정 구석구석을 채우는 울림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이 명예로운 법원이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가장 정교하고 대담한 사기 중 하나를 저지른 젊은 여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서윤 씨는 공인 번역가 행세를 하며 다국적 기업, 명문 교육기관, 심지어 고위급 정부기관에 언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의 가치를 아는 숙련된 배우처럼 배심원단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그녀는 쉽게 국어로 번역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쉽게 국어, 재판장님, 터무니없고 허세 가득한 주장입니다. 김 검사는 순수한 오만함을 풍기는 연민을 가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윤에게 몸을 돌렸다. 저희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들을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빈곤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지만 동기를 부여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사기는 여전히 사기입니다. 이서윤은 수갑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검사의 모든 말이 그녀의 존엄성을 때리는 망치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는데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마치 그녀의 유죄가 이미 결정된 결론인 것 같았다. 정판사는 지루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는데 마치 이것이 그의 끝없는 사법 책임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일상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입을 가릴 생각도 하지 않고 하품을 했는데 이는 방 안의 누구에게도 간과되지 않은 경멸의 표시였다. 현실은 김 검사가 모든 참석자의 완전한 주의를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계속했다. 이 젊은 여성이 기본적인 중등 교육도 간신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국제 자격증도, 대학 학위도, 그녀의 주장된 비범한 언어 능력을 원격으로라도 보증할 수 있는 자격증도 전혀 없습니다.
검사는 증거 테이블로 걸어가 파일 하나를 들어 올렸다. 학업 기록은 특별한 우수함 없이 평범한 학생을 보여주며 교환 프로그램 참여도 기록된 해외 여행도 없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제한된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쉽게 국어를 숙달할 수 있습니까?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A division these SIDA, you can fellow making dispatching. And the division the A. 박지혜 변호사는 초조하게 일어섰다.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사회경제적 편견에 근거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정판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검사는 기록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김 검사. 김 검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제한된 자원환경 출신입니다. 그녀는 이 주장된 번역 사업 전에 청소 노동자로 일했으며 그녀가 주장하는 기술에 필요한 학업적 준비가 완전히 부족합니다. 그는 다른 문서를 들어 올렸다. 게다가 재판장님, 저희는 번역에서 불일치, 즉 진정한 다국어 구사자는 저지르지 않을 실수, 잘못된 문법 구조, 오용된 관용구, 인터넷 자동 프로그램에서 명확하게 나온 번역을 발견했을 때 의심하기 시작한 여러 고객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서윤은 혈관 속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모든 비난은 그녀의 직업적 진실성뿐만 아니라 그녀가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에 대한 모욕과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메모를 끄적이고 있는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박 변호사는 쌓이는 정황 증거의 무게에 압도된 것이 분명했다.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변호인 측은 할 말이 있습니까? 정판사는 무관심한 어조로 물었고 마치 대답이 자신에게는 무의미한 것처럼 눈을 들지 않았다. 박지혜는 목을 가다듬었고 그녀의 낡은 메모장을 쥔 손은 떨렸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굳게 주장합니다. 제시된 혐의는 근본적인 오해와 고용주와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에 근거합니다. 이서윤 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언어 능력을 입증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입증이요? 정판사가 마침내 눈을 들었다. 그의 눈썹은 비웃는 듯한 흥미로움으로 치켜 올라갔고 이는 참석자 몇몇을 은근히 웃게 만들었다. 그리고 당신의 의뢰인은 정확히 어떻게 쉽게 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입니까? 각 언어로 우리에게 뮤지컬 공연이라도 해줄 겁니까? 몇몇 초조한 웃음이 탄산음료의 거품처럼 대중에게서 터져나왔다. 판사는 자신의 유머 감각에 눈에 띄게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말이 야기한 고통에는 완전히 무관심했다. 재판장님, 존중을 담아 박 변호사가 계속하려고 했지만 정판사는 성가신 파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경멸적인 손짓으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박 변호사, 저는 주말 동안 이 사건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소박한 출신의 젊은 여성입니다. 제한된 자원의 동네에서 자랐고 모든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주장된 번역 사업 전에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민과 오만함이 뒤섞인 채 이서윤을 직접 향했다. 이 젊은 여성이 세계 국어라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고등교육 기록, 국제 자격증은 전혀 없으며 쉽게 국어는 더욱 아닙니다. Mike sign dying, NDZ, leave up, find up, OS. 바로 그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검사의 발표와 판사의 논평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서윤은 천천히 시선을 들기 시작했다. 예비심리 내내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횃불처럼 치켜 올라갔다. 그 시선에는 불이 있었다. 그곳에는 평생 축적된 굴욕, 끊임없이 과소평가되는 것,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된 세월이 담겨 있었다. 고통이 있었지만 더 강력한 무언가, 역경 속에서 단련된 확고한 결의가 있었다. 말씀드릴 허가를 구합니다, 재판장님. 이서윤은 갓날을 세운 칼처럼 공기를 가르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판사는 놀랐고 거의 움찔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예비심리 중에 침묵을 지키며 변호사가 법정 문제를 처리하도록 맡겼다. 그러나 이 젊은 여성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는 방식에는 그에게 이상한 종류의 짜증과 비자발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 절차에 진정으로 관련 있는 무언가를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그는 회의적인 어조로 물었지만 자신의 관심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이서윤은 완전히 몸을 곧게 폈고 그 방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저는 쉽게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으로 모든 단어를 발음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너무나 깊고 절대적이어서 천장의 형광등에서 나오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마치 우주 자체가 다음에 올 것을 기다리며 숨을 참은 것처럼 모든 참석자는 비자발적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많은 사건을 흔들리지 않는 엄숙함으로 주재했던 진지하고 거만한 남자 정동호 판사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예의 바르거나 절제된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육중한 몸을 의자에서 진동하게 만든 요란하고 거의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그는 웃음 속에서 소리쳤고 수놓은 손수건으로 눈가에 눈물을 닦았다. 피고인은 이 명예로운 법정에서 쉽게 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웃음소리들이 잔인한 합창처럼 판사의 웃음에 합류했다. 김 검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극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었다. 일부 대중은 공개적으로 웃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에게 비웃는 논평을 속삭였다. 집단적인 조롱의 소리가 경멸의 교향곡처럼 방을 가득 채웠다. 이서윤 씨, 정판사는 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웃음을 통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악의적인 즐거움으로 떨렸다. 저는 당신의 필사적인 창의성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지만 이곳은 진지한 법정이지 이류 텔레비전 장기자랑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And willed from the command. 우리는 서커스 같은 시연으로 이 법원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전기적 긴장으로 밀도가 높아졌다. 이서윤은 박지혜 변호사가 팔해준 다급한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진실을 찾는 것이 서커스처럼 보이십니까? 이서윤의 목소리는 갓날을 세운 칼처럼 공기를 갈랐고 웃음소리를 뚫고 법정에 치명적인 침묵을 가져왔다. 판사의 웃음은 그의 입술에서 즉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위험하게 좁아졌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위협적인 침묵이 방의 구석구석을 채웠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참석자 몇몇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위협적인 톤으로 낮아졌다. 이서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판사의 눈을 고정했다. 재판장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존중을 담아 당신은 저를 듣기도 전에 저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변론을 제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Very heaven zero to making this code of the demulation. 만약 그것이 정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이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경위 이강석은 상황이 위험한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개입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판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고 그의 눈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젊은 여성을 연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정판사는 팔꿈치를 책상 위에 기대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절대적인 통제의 이 순간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용기가 있군요, 이서윤 씨. 그것은 아낌없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용기와 대담함이 당신을 압도적인 증거로부터 구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서윤은 박 변호사조차 놀라게 하는 평온함으로 대답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에 있는 아무도 제가 주장하는 바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의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했다.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법정의 긴장은 너무나 짙어서 공기 자체가 굳어진 것처럼 보였다. 모든 시선은 이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가 회의적인 시선과 조롱하는 미소의 압력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자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에서 발산되는 결단력으로 확고하게 서 있었다. 정판사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이 절대적인 통제의 순간을 자신이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습니다, 이서윤 씨. 이 명예로운 법정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고집한다면 당신의 시연을 위해 5분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쇼가 끝나면 즉시 선고를 진행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박지혜는 얼굴에 명백한 당황함을 드러내며 급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심리에서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서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가로막았고 판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김 검사는 간신히 숨겨진 만족감으로 손을 비볐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피고인의 이러한 공개적인 굴욕이 그의 사건과 아마도 그의 경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보조원에게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다. 이것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증거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하세요. 정판사는 연극적으로 손짓했다. 당신의 주장된 비범한 능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보세요. 이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내면에 다른 빛이 켜진 것처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발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부 여러분. 그녀는 한국어로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감미로웠다. 제 이름은 이서윤이며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문화 연결의 예술에 평생을 바친 젊은이로 이곳에 왔습니다. 멈춤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대학 교수라도 자랑스러워할 완벽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영어로 흘러갔다. 웅성거림이 즉시 시작되었다. 그녀의 영어는 모두가 예상했던 강한 억양이 없었다. 그것은 유창했고 자연스러웠으며 최소한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러나 이서윤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변형되었고 이번에는 프랑스어로,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는 법정 내의 여러 프랑스어 사용자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음악성을 띠었다. 자리 잡기 시작했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자연스러운 유창함, 완벽한 운율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독일어로 계속했을 때 복잡한 자음의 발음은 완벽하고 자연스러웠으며 비원어민 화자에게 종종 불가능한 소리에서 최소한의 어려움도 없었다. 정판사는 의자에 몸을 곧게 폈고 그의 비웃는 미소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김 검사는 완전히 미소를 멈췄고 그의 얼굴에는 커져가는 우려가 보였다. 이서윤은 멈춤 없이 이탈리아어로 계속했고 단어들은 순수한 음악처럼 흘러나왔다. 그런 다음 불가리아어가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슬라브어를 아는 몇몇 사람들조차 그녀의 억양에서 절대적인 진정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서윤이 탈리크어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참석자 대부분이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침묵은 무덤 같아졌다. 중앙아시아의 복잡한 소리 발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그녀가 그 언어를 사용하며 태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우르두어, 그리고 완벽한 힌디어로 계속했다. 각 전화는 너무나 유창하여 마치 모국어의 방언 사이를 단순히 바꾸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서윤이 만다리너,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청중석의 한 여성이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참관인으로 온 태평양 국제대학교의 언어학 명예교수인 유혜원 박사였다. 그녀는 비자발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손이 떨렸다. 불가능해. 그녀는 놀라움이 가득한 만다리너로 중얼거렸다. 저 발음, 저 성조는 완벽해. 절대적으로 완벽해. 원어민도 저런 정확도로 말하지 않아. 정판사는 창백해졌다. 그의 시선은 이서윤과 유 박사 사이를 오갔고 마치 현실의 법칙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목격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서윤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언어의 특징적인 음악적 운율을 띠었다. 학문적 호기심으로 재판을 관찰하러 온 이맘 하사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눈은 크게 뜨였다. 수브하날라, 수브하날라. 그는 중얼거렸다. 마치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난 것처럼 말한다. 억양, 리듬 문화 속에서 살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박지혜 변호사는 절대적인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마비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무죄를 믿고 이서윤을 변호했지만 이런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비범한 사람을 변호해왔음을 깨달으면서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몇 분 동안 이서윤은 그녀의 철저한 시연을 계속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참석자 모두의 편견에 대한 정확한 타격과 같았다.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의 음악적 운율로 흘러나왔다. 러시아어는 고전의 깊이로 울려 퍼졌다. 일본어는 게이샤가 발음하는 하이쿠의 섬세함으로 나왔다. 법정 내의 전문가들은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앙대학교의 슬라브어 교수가 일어섰고 그의 손은 감동으로 떨렸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러시아어에서 그녀는 문학 속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숙달할 수 있는 개념을 다룹니다. 전문적인 호기심으로 왔던 일본 외교관 다나카 씨는 은밀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일본어는 단지 유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문화적 미묘함, 예의 수준을 이해합니다. 언어의 영혼을 흡수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서윤은 한국어로 돌아와 시연을 마쳤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을 은밀히 눈물을 닿게 만드는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숨막힐 듯한 유창함으로 쉽게 국어 모두로 말했으며 각 전화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고 각 발음은 너무나 완벽하여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정 판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는 위엄으로 울려 퍼졌다. 여전히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어쩌면 증거 대신 편견에 근거하여 너무 빨리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뒤따르는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참석자는 숨쉬는 법을 잊은 것 같았다. 정 판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 불신, 경이로움, 그리고 마침내 겸손함과 위험할 정도로 유사한 감정의 전체 범위를 거쳤다. 그가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유혜원 박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일어섰고 눈물을 흘리며 열렬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비범합니다. 40년 학문 경력 동안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박수는 신호와 같았다. 하나둘씩 청중석에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맘 하산, 다음으로 유럽 언어 교수라고 나중에 밝힌 남자, 그리고 이서윤의 완벽한 토스카나 억양을 알아본 이탈리아 대사관 외교관이 합류했다. 박수 소리는 물결처럼 퍼져나갔지만 그것은 평범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에서 드문 순간, 즉 평범함을 초월하는 무언가, 인간의 영혼을 깊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건드리는 무언가를 목격할 때를 위해 남겨진 종류의 인정이었다. 이서윤은 눈물이 뺨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채 서 있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보여지고 진정으로 들렸다고 느낀 것은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김 검사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서류를 훑어보며 완전히 당황했다. 몇 분 전만 해도 완벽하게 다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사건은 이제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재판장님, 박지혜 변호사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감격으로 떨렸다. 제 의뢰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논란의 여지 없이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정 판사는 말할 수 있기 전에 여러 번 목을 가다듬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심리 내내 그를 특징지었던 모든 오만함과 오만함을 잃었다. 이서윤 씨. 그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시작했다. 저는 방금 목격한 것이 저의 기대, 그리고 어쩌면 저의 일부 편견에 도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발음할 필요가 없었던 단어와 씨름하며 긴 멈춤을 가졌다. 어떻게 이 비범한 기술을 습득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방금 들은 것은 수년, 수십 년의 정규 학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서윤은 수갑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재판장님, 제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 할머니 김은혜는 비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하나와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과 존경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밤에는 금융지구의 사무실을 청소했지만 낮에는 저를 돌보면서 직장 동료들에게서 배운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처럼 기회를 찾아 이곳에 온 전 세계의 여성들로부터 배운 언어였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언어가 다른 영혼으로 가는 창문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같은 꿈,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혜원 박사는 천천히 법정구역과 청중석을 분리하는 장벽 쪽으로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정 판사는 여전히 눈에 띄게 충격받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윤 씨, 당신이 말한 만다리너는 유창했을 뿐만 아니라 시적이었어요. 언어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서윤은 눈물을 통해 미소를 지었다. 첸 아주머니는 할머니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셨습니다. 이주하기 전에 베이징에서 문학교수였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저녁,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저에게 고전 중국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만다리너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철학이며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Noticing that is the desk being pressing. That's no make sorting. Bro sent. 그리고 아랍어는요? 이맘 하산이 진정한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흐무드 아저씨는 건물의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서예가였습니다. 그는 아랍어가 말로 만들어진 음악이며 모든 글자가 의미의 교향곡의 음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서윤의 모든 대답은 그녀의 언어 숙달뿐만 아니라 각 문화에 대한 깊고 존중하는 이해를 드러냈다. 그녀는 학문적 데이터로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 다른 영혼으로 가는 다리로 배웠다. 김 검사는 마침내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재판장님, 사건의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휴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김 검사님, 아무것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충격의 웅성거림이 법정 전체를 휩쓸었다. 박지혜는 경악하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 재능에 가치가 있다고 믿은 죄가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기술로 품위 있는 삶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죄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과 정신이 진실임을 알았던 것을 입증할 종이 조각이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의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저는 사기죄가 없습니다. 제가 한 모든 번역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고객은 그들이 지불한 것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범죄는 이 나라에서 제목보다 재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감히 꿈꾼 것입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이전의 모든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진실에 대한 인정, 고통스러운 이해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천 건의 심리를 목격했던 남자, 법정 경위, 이강석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박수는 박 변호사, 다음으로 유 박사, 다음으로 법정 전체가 따랐다. 그러나 정판사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그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진실에 직면하며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침묵은 성스러워 보일 정도로 깊어졌다. 정동호 판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어깨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경력 동안 3년간 이상의 사건을 주재했으며 노련한 거짓말쟁이와 고통스러운 진실을 보았지만 이런 순간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다. 이서윤은 눈물이 뺨에서 마르는 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입증할 것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게 뛰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보인 후에 오는 평화였다. 박지혜 변호사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의뢰인에게 다가갔다. 이서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방금 한 일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재능, 기회, 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Few, continue, levant, inflectors, inane. 그러나 이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청중석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번개처럼 침묵을 갈랐다. 은혜야. 모두가 목소리의 근원을 향해 돌아섰다. 완전히 흰 머리를 가진 소박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일어섰다. 눈물로 젖은 그의 눈은 놀라움과 인정을 뒤섞인 채 이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법정 경위 이강석이 재빨리 다가갔다. 선생님, 재판 절차 동안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김은혜,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커졌고 법정 전체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골든타워 컴플렉스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제 친구였습니다. 이서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완전히 그에게 몸을 돌렸다. 저희 할머니를 아셨어요? 정판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모든 참석자의 혼란을 반영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 나이든 남자는 청중석과 법정 구역을 분리하는 장벽 쪽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재판장님, 제 이름은 구철수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골든타워에서 시설관리 감독관이었습니다. 저는 김은혜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그녀의 손녀라면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혜는 즉시 정신을 차렸다. 재판장님, 저는 구철수 씨가 즉흥 증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검사가 중얼거렸고 상황이 돌아가는 방향에 분명히 긴장했다. 허가합니다. 정판사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노인의 눈에서 무언가가
이 이야기가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층을 가지고 있음을 그에게 말했다. 구철수는 천천히 증인석 쪽으로 다가갔고 그의 모든 걸음은 수십 년의 정직한 노동을 말해주는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윤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와 똑같은 눈을 가졌군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김은혜는 그 똑같은 빛, 그 똑같은 결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멈췄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어깨에 똑같은 무게, 그녀의 것이 아닌 비밀을 짊어진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이요? 이서윤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구철수는 정판사를 향했다. 재판장님, 김은혜는 단순히 청소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진짜 능력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서윤의 시연 이후 계속 서 있던 유 박사가 다가왔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뭔가 추가해도 될까요? 저는 태평양 국제대학교의 언어학 명예교수이며 언어 습득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왔습니다. 이맘 하산도 일어섰다. 그리고 저는 서울 이슬람 문화센터를 대표합니다. 저는 아자르에서 자란 사람이 만든 것처럼 완벽한 고전 아랍어 번역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정판사는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드러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구철수 씨, 김은혜 씨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구철수는 수년 동안 간직해온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를 하는 것처럼 깊게 숨을 쉬었다. 김은혜는 경제 난민이 아니라 정치 난민으로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녀는 모국에서 응용 언어학 및 외교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법정 전체를 휩쓸었다. 이서윤은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그녀가 여기에 왔을 때 구철수가 계속했다. 그녀의 학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녀의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 일을 맡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였는지, 즉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녀가 쉬는 시간에 이서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지만 김은혜는 그녀에게 자신의 교육의 진정한 범위를 결코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떨고 있었고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구철수가 슬픔으로 설명했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실제 교육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면 그녀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추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박지혜는 필사적으로 메모를 끄적였다. 구철수 씨, 김은혜 씨의 교육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철수는 눈물을 통해 미소를 지었다. 김은혜는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모국의 정치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문화대사였습니다. 그녀는 살라망카 대학교에서 언어학 및 국제관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이전의 모든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개된 비극에 대한 인정, 이해의 침묵이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구철수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했다. 김은혜는 이서윤을 가르쳤을 뿐만이 아닙니다. 골든타워에서 일했던 그 모든 해 동안 그녀는 건물 내 기업들을 위해 비공식적인 번역을 제공했습니다. 국제 계약을 구했고 외교적 오해를 피했고 문화 간의 다리를 건설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누가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까? 정판사가 커져가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물었다. 경영진은 그것이 비서들이 고용한 비싼 번역 서비스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들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여성이 그들의 서투른 말을 외교적 시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은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제가 기업 세계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산업의 뉘앙스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언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협상, 그 문화, 그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 박사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서윤 씨, 할머니는 번역 문서화, 기록 유지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노트북, 즉 모든 번역, 모든 프로젝트,
그녀가 간접적으로 일했던 모든 회사를 문서화한 수십 권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 기록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예, 이서윤이 대답했다. 그것들은 저의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메모, 그녀의 개인 사전, 전 세계 학자들과의 서신과 함께요. 김 검사가 마침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재판장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서윤 씨에 대한 모든 비난은 완전히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문장을 끝냈다. 그러나 구철수는 모든 것을 바꿀 하나의 폭로를 더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메리디언 그룹의 대표라고 밝힌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참석자 몇몇을 의자에 똑바로 앉게 만들었다. 메리디언 그룹은 도시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 중 하나였다. 그들은 김은혜 할머니와 그녀가 가질 수 있는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언어 능력을 주장하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서윤과 박 변호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들이 찾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김은혜의 손녀일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후에 저는 왜 한 회사가 이 재판 전에 이서윤을 조사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메리디언 그룹이 이서윤 씨에 대한 비난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암시하는 것입니까? 저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구철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이상했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갑자기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메리디언 그룹과 이 사건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만약 비난이 조작되었거나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동기부여된 증거가 있다면 승인합니다. 정 판사가 즉시 대답했다. 경위 이강석, 기업 수사과에 연락하세요. 그러나 이서윤은 할 말이 더 있었다. 심리 내내 그녀의 내면에서 자라온 무언가였다. 재판장님, 제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결코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한 것이지만 이제는 제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기대로 긴장되었다. 할머니는 저에게 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서윤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녀는 저에게 강력한 사람들의 비밀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년 동안 골든타워에서 문서를 번역하면서 그녀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 듣지 말았어야 할 것, 문서화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문서화했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이 되었다. 그녀는 부패, 뇌물, 기업과 정부 관리 사이의 불법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제가 언급한 그 노트북에 있습니다. 구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추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그녀가 아는 것을 발견하면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맹렬하게 글을 쓰고 있었다. 이서윤 씨, 당신은 할머니가 범죄 활동의 증거를 문서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할머니가 15년 동안 그 사무실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청소 노동자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서윤이 멈췄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정판사는 완전히 똑바로 앉았고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커져가는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이서윤 씨, 당신은 이 사건, 당신에 대한 이 비난이 당신의 재능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입니까? 이서윤은 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재판장님, 제가 아는 유일한 것은 할머니가 많은 비밀을 안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저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것과 만약 누군가 그녀를 침묵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저를 침묵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싸울 것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무시되어 온 모든 목소리, 경멸되어 온 모든 똑똑한 사람들, 사회가 기대했던 포장으로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어 온 모든 재능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자유의 종소리처럼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모두가 이 사건이 사기 번역에 관한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 정의, 진실, 그리고 비범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인정받을 권리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정 판사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그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이해로 변형되었다. 저는 이 사건을 무기한 중단하고 그는 발표했다. 이서윤 씨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위협이나 침묵 시도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판사의 말이 아직 공중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법정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섰고 이서윤이 있는 곳으로 곧장 향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은 이제 훨씬 더 위험해지려고 했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는 법정 구역의 긴장된 침묵 속에서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발걸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앙을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다. 모든 참석자는 호기심과 폭풍 전의 전기처럼 공기를 채우는 불안감이 뒤섞인 채 그들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건장한 체격에 완벽하게 빗어 넘긴 회색 머리를 가진 키 큰 남자가 정판사의 증인석으로 곧장 다가갔다. 그의 동료는 더 젊었지만 똑같이 위압적이었고 이서윤에게 어떤 종류의 인정의 오한을 느끼게 하는 강렬함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가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기억을 일깨우는 무언가가 있었다. 재판장님, 나이든 남자가 깊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기업범죄수사과의 형사 강서준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수사팀의 요원 박성진입니다. 정판사는 예고 없는 도착에 분명히 당황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강 형사, 이것은 진행 중인 법정 심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 형사는 대답하기 전에 그의 동료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메리디언 그룹의 활동을 조사해 왔습니다. 방금 이 법정에서 들은 것은 아무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음모에 대한 저희의 의혹을 확인시켜 줍니다.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청중석을 휩쓸었다. 구철수는 경직되었고 그의 눈은 형사들과 이서윤 사이를 초조하게 움직였다. 이서윤 씨, 박 요원이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지만 덜 강렬하지는 않았다. 저희는 당신과 당신의 할머니가 고위급 범죄 활동의 잠재적 증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작전의 희생자였다고 믿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즉시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제 의뢰인이 변호사 박지혜의 입회 없이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강 형사는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저희는 이서윤 씨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녀를 보호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도시에서 운영되어 온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하는데 그녀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서윤은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온 세상이 그녀의 눈앞에서 재정비되고 있었다. 저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박 요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이서윤 씨, 저의 본명은 박성진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당신의 할머니를 다른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성진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서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크게 떴다. 성진아, 3B 아파트의 아이요? 맞습니다. 박 요원은 슬프게 웃었다.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두탕 뛰며 일할 때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학교가 제가 희망이 없다고 결정했을 때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중 언어 사용이 단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서윤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언젠가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옳았습니다. 박 요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저도 무언가를 문서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건물에서 본 것, 어른들이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들은 것들이요. 강 형사가 개입했다. 박 요원은 몇 년 전, 특히 취약한 이민자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저희 부서에 합류했습니다. 저희가 메리디언 그룹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이름이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 파일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비로소 박 요원은 이서윤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저희가 조각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기 및 갈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그 회사가 당신에 대한 최초의 비난을 제기한 회사였습니다. 김 검사가 창백해졌다. 제 사무실이 조종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메리디언 그룹의 누군가가 김은혜의 노트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 형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모든 개인 문서를 수색하는 법적 변명을 갖기 위해 그녀의 손녀에 대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박지혜는 필사적으로 메모를 끄적였다. 이서윤이 체포되기 전에 수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수색이요? 정확합니다. 박 요원이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저희가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보내진 후 오늘 밤 당신의 아파트에 침입할 계획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윤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의 온 세상이 그녀의 눈앞에서 재정비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박 요원은 슬픔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그녀는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 대해 당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서윤이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저에게 약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박 요원이 대답했다. 그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당신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그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비범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그때서야 제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철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김은혜는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걱정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로 돌아섰다. 열쇠요? 박 변호사가 물었다. 국립중앙은행의 안전금고 열쇠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이서윤이 곤경에 처하면 저에게 열쇠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녀의 일, 그녀가 본 것과 관련이 있을 때만요. 구철수는 작은 금색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인 것처럼 들고 있었다. 저는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 형사가 다가섰다. 구철수 씨, 그 안전금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셨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구철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김은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담고 있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e. The grain. Ice. I. 이서윤은 떨리는 손을 열쇠를 향해 내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것을 만졌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느꼈다. 어떤 종류의 진실입니까? 박 요원은 대답하기 전에 그의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다. 이서윤, 저희는 당신의 할머니가 고위급 정부관리, 기업 경영진, 그리고 아마도 사법 시스템 구성원까지 연루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증거를 문서화했다고 믿습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이서윤의 심장 박동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깊었다. 사법 시스템이요? 정 판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재판장님, 강 형사가 그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저희는 일부 사건이 이 네트워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법률 시스템을 통해 침묵당한 사건들입니다. 정 판사는 완전히 경직되었다. 저를 암시하는 것입니까? 재판장님은 아닙니다. 박 요원이 재빨리 대답했다. 저희의 조사는 당신도 조종당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당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법원에 특별히 배정되었습니다. 굴욕과 깨달음이 판사를 강타했다. 그의 자신의 편견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강 형사가 계속했다. 저희는 김은혜 씨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서윤은 비틀거렸고 박 변호사가 그녀를 붙잡아 넘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요원이 그녀에게 다가섰고 그의 목소리는 연민으로 가득 찼다. 이서윤, 당신의 할머니는 심장 문제의 병력이 전혀 없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연락한 지 일주일 만에요. 안 돼. 이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요.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너무 많이 일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부패 네트워크의 지도자의 신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 형사가 부드럽게 말을 끝냈다.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문서를 번역해주고 있었던 누군가였습니다. 불법 거래에 대해 국제 접촉자와 소통하기 위해 그녀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던 누군가였습니다. 구철수는 이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그래서 너를 그렇게 걱정한 거야.
그녀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올바른 문서를 본다면 너도 그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요? On the way. I have to ascend. I go to send for the Salamai. 이서윤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박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목소리, 쓰기 패턴, 소통 방식에 대한 그녀의 기억력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녀가 했던 번역을 본다면 너는 문서의 원래 저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강 형사가 덧붙였다. 매우 강력한 사람이며 수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값비싼 정장을 입은 세 남자와 함께 들어섰다. 그녀의 존재감은 권위와 부를 발산했고 그녀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이서윤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메리디언 그룹의 최고 경영자 빅토리아 강입니다. 그리고 논의할 것이 많을 것 같군요. 이서윤은 그녀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검토하곤 했던 녹음에서 수천 번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녀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번역하는 것을 도왔던 목소리였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의 이동을 명령하고 비밀회의를 조직하고 내부자만이 이해하는 코드로 말했던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살해를 명령한 여성이었고 이제 육신으로 여기에 있었고 마치 그녀가 포식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먹이인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후의 전투가 막 시작되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기는 너무나 짙어서 단단해진 것 같았다. 빅토리아 강은 모든 상황, 모든 결과, 그녀가 건드린 모든 삶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법정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은 대리석 위에서 총성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법정의 모든 구석을 채우는 명백한 긴장감과 잔혹하게 대비되었다. 이서윤은 그녀를 마비시키는 공포와 인정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 그 억양, 수년 동안 그 말 뒤에 있는 얼굴을 알지 못한 채 들었던 그 미묘한 차이를 잇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의 움직임을 명령하고 비밀회의를 조직하고 내부자만이 이해하는 코드로 말했던 목소리였다. 강 대표님, 강 형사가 몸을 곧게 폈고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총을 향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 제발. 빅토리아는 깨지는 유리처럼 들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강 형사, 저는 도망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회사에 대해 제기되는 심각한 비난에 대해 우려하는 존경받는 시민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이서윤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은 현미경 아래의 표본을 검사하는 과학자처럼 그녀를 연구했다. 그리고 특히 이 많은 소란을 일으킨 이 젊은 여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박성진 요원은 빅토리아와 이서윤 사이에 끼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빅토리아는 멈췄지만 그녀의 미소는 넓어졌다. 무엇이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이서윤 씨? 당신의 할머니와 저는 수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제가 실제로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녹음 속의 또 다른 목소리, 신중한 번역이 필요한 또 다른 사업가일 뿐이었습니다. 이서윤은 목소리를 찾았지만 바람 속의 나뭇잎처럼 떨렸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정말 극적인 비난이군요. 빅토리아는 놀라움을 가장했다. 당신의 할머니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매우 슬픈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문제에 개입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서윤이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단어와 함께 더 단호해졌다. 그녀는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공동체를 착취하는 사람을 돕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빅토리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친절함의 가면이 간신히 금이 갔다. 당신의 할머니는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 똑똑했습니다. 정판사는 일어나서 대화 내내 커져가던 분노를 드러냈다. 강 대표님, 당신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빅토리아는 차갑게 그를 가로막았다. 저는 단지 어떤 사람들은 언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구철수가 손에 금색 열쇠를 쥔 채 천천히 다가갔다.
김은혜는 이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확인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열쇠군요. 빅토리아는 연극적으로 박수를 쳤다. 제가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썼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삶을 재정비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재정비요? 박지혜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커지면서 물었다. 만다리노를 그렇게 아름답게 가르쳤던 첸 아주머니는 특정 문서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한 후에 매우 갑자기 이사했습니다. 마흐무드 아저씨는 그가 번역했던 이상한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비자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담 드부아는 너무 많은 점을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불행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서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당신은 제가 지금의 제가 되는 것을 도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재정비했습니다. 빅토리아가 정정했다. 일부 재정비는 다른 것보다 더 영구적입니다. 박성진 요원은 라디오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것과 맞먹는 차가운 미소로 빅토리아에게 말을 걸었다. 강 대표님, 저는 당신의 사무실이 지금 이 순간 수색되고 있으며 저희는 당신의 주요 공범 12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빅토리아의 가면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합니다. 머리 하나를 제거하면 2개가 더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요. 강 형사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안전 금고에서 발견하려는 증거를 가지고 저희는 모든 머리를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철수는 이서윤에게 열쇠를 내밀었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아가야. 너의 유산, 너의 책임, 너의 힘이다. 이서윤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열쇠를 잡았다. 그것을 만졌을 때 그녀는 수천 개의 침묵된 목소리가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할머니의 영혼이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느꼈다. 이 열쇠는 안전 금고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결코 볼 수 없었던 정의로 가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정의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빅토리아가 이제 순수한 독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서윤은 완전히 몸을 곧게 폈고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권위로 울려 퍼졌다.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언어, 그녀가 저에게 말해준 모든 이야기, 그녀가 문서화한 모든 비밀을 사용하여 다른 어떤 가족도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했던 모든 언어로 침묵당한 모든 사람을 위해 말할 것입니다. 만다리너로 저는 첸 아주머니와 그녀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권리를 위해 말할 것입니다. 아랍어로 저는 마흐무드 아저씨와 그의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저는 마담 드부아와 그녀가 파괴되지 않고 꿈을 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서윤이 발음하는 모든 단어는 빅토리아를 물리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그녀가 수년 동안 행사했던 권력이 진실의 순수한 힘에 의해 고갈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국어로 이서윤이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법정 내의 여러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감정이 가득했다. 저는 저에게 사랑이 모든 언어로 변형될 수 있지만 정의는 오직 하나의 번역, 즉 진실만을 가진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할머니 김은혜를 위해 말할 것입니다. 박지혜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뺨을 따라 흐르며 의뢰인에게 다가갔다. 이서윤, 그 안전 금고를 열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 이상입니다. 이서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깊은 겸손이 뒤섞인 채 전체 장면을 관찰하고 있던 정판사를 향했다. 재판장님, 당신은 저를 알기도 전에 저를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출신, 저의 외모, 저의 상황에 근거하여 저를 굴욕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그것은 저를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정판사가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이서윤은 부드럽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도 희생자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범죄자들이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동안 취약한 사람들을 서로 맞서게 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Drasak das litra mariaki. That lantern for the show. 당신의 편견은 저에 대한 무기로 사용되었지만 당신은 진정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정판사는 눈물을 흘렸다. 이서윤 씨, 충분한 사과는 없습니다. 저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서윤이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저는 당신이 이 순간을 사용하여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건,
당신 앞에 서 있는 다음 사람을 학위 없이 재능으로, 자격증 없이 진실로 볼 때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졸업장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변화는 법정의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서윤 씨. 이 사건은 저의 관점뿐만 아니라 저의 목적도 바꾸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판사도 제가 저지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화 중에 조용히 들어왔던 경찰관들에게 이제 수갑이 채워진 빅토리아 강은 마지막 위협을 던졌다. 이서윤,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서윤이 권력을 발산하는 평온함으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것은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일단 해방되면 다시 쇠사슬에 묶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후 국립중앙은행에서 이서윤은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안전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할머니의 상세한 노트북뿐만 아니라 세 개국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연루시킨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오디오 녹음, 사진, 문서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할머니의 아름다운 필체로 쓰여진, 특히 그녀에게 보내진 편지였다. 나의 사랑하는 이서윤에게 편지는 시작했다.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네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용기를 발견했다는 의미이다. 이 상자 속의 비밀은 단순히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정의 위에 있다고 믿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대가에 대한 증언이다. Vito explanation and most dalago.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손녀. 그것들은 사랑이 언어, 국경, 상황을 초월한다는 증거이다. 내가 한 모든 번역, 내가 문서화한 모든 비밀, 내가 감수한 모든 위험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네가 재능이 인정되고 꿈이 가능하고 정의가 특권이 아니라 권리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문서를 현명하게 사용하되 너의 진정한 힘은 네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십시오. 단어뿐만 아니라 희망을 번역하십시오. 벽이 아닌 다리를 건설하십시오. 나는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언어와 네가 아직 배우지 않은 모든 언어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발음하는 모든 단어에 살고 있는 너의 할머니, 김은혜 드림. 이서윤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고 가슴에 대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에게 몸을 돌렸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건네며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증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희생자가 들리고 모든 불의가 폭로되도록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성진 요원은 형의 자부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너의 할머니는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이서윤. 너는 너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것은 누구라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뒤따른 재판은 국제적인 관심을 사로잡았다. 빅토리아 강과 그녀의 네트워크는 언론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부패 사건이라고 불렀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서윤에게 진정한 승리는 유죄 판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된 삶, 해방된 목소리, 창출된 기회에 있었다. 정판사는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적절한 대변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법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박지혜는 이서윤과의 경험을 사용하여 내부에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 책임자로 승진했다. 구철수는 김은혜에 대한 책을 썼고 그것은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녀의 이야기가 수백만 명에게 알려지도록 했다. 박성진 요원은 취약한 이민자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특별 경찰 부서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서윤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할머니의 마지막 문서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전화를 받았다. 이서윤 씨, 저는 유엔의 김현우 대사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사건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며 비범한 기회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회입니까? 이서윤이 호기심으로 물었다. 저희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공동체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번역가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번역이 단어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서윤은 할머니의 존재를 따뜻한 포옹처럼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저는 매우 관심이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소외된 공동체의 젊은 번역가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저는 재능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인정되고 목소리가 어떤 자격증을 동반하는지에 관계없이 들리도록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서윤 씨, 대사는 기쁨으로 웃었다. 저희는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후, 이서윤은 유엔 총회 앞에서 인권에 대한 연설을 번역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당했던 공동체를 대표하는 10개 언어로 된 할머니의 이야기였고 모든 단어는 다시는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그녀가 끝났을 때 총회의 침묵은 정확히 10초 동안 지속되었다. 그런 다음 전 세계 대표들이 이서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김은혜를 기리기 위해 일어서면서 10분 동안 지속된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밤 이서윤은 할머니의 무덤을 방문하여 신선한 꽃을 놓고 젖은 흙 위에 무릎을 꿇었다. 해냈어요, 할머니. 그녀는 속삭였다. 할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건드린 모든 삶, 우리가 바로잡은 모든 불의에서 모든 언어로 번성했습니다. 근처 나무의 잎사귀가 부드러운 산들 바람에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이서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들이 공유했던 모든 언어로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맹세할 수 있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나의 손녀야. 이제 가서 사랑이 목소리를 찾을 때 무엇을 건설할 수 있는지 세상이 듣도록 확인해 주렴. 이서윤은 일어섰고 눈물을 닦고 그녀와 할머니가 함께 건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모든 언어가 다리이고 모든 이야기가 교훈이며 사랑과 결단력으로 쌓인 진정한 재능이 항상 빛을 향한 길을 찾는다는 약속인 미래였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그날 아침 그녀가 쓴 메모가 있었고 그녀는 매일 새롭게 하는 약속이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말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언어로 희망을 번역할 것이며 사랑이 번역 없이 이해되는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10개 언어로 발음되었지만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 즉 인간의 마음의 언어로 살아온 그 약속은 다가올 세대 동안 울려 퍼질 것이다.